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주말간 이란과 미국 간의 대치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 그리고 내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오늘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점에 비해서는 우려가 조금은 꺾인 국내 증시인데요.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이끌면서 하락 종목이 우세하지만 0.77% 오른 5,4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힘을 냈지만 시장 전반에 파란불 켜지면서 1.61% 내린 1,04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하면서 5,400포인트를 되찾은 코스피입니다. 이후 등락이 계속 이어지면서 5,5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은 오름폭 조정되면서 조금은 낮은 모습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1,07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면서 낙폭이 점차 확대됐습니다. 반등을 노려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내림폭 커지면서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기관이 현재 시간 8,700억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8,300억가량 크게 팔아치우고 있고 외국인도 2,700억 넘게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순매수에 나서는데요. 개인이 홀로 2,800억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1,300억 넘게, 기관도 1,500억 넘게 팔아치우면서 두 메이저 주체 모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중동 불안정성으로 5원 정도 상승하며 개장에 나섰습니다. 1,510원 부근에서 등락이 이어졌는데요. 현재 시간은 0.2% 내린 1,50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국면에서 숨을 고르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실적 개선과 차세대 성장 동력 기대감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2차 전지 업종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 국면에서 숨을 고르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실적 개선과 차세대 성장 동력 기대감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의 핵심 시장은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시장 그리고 미국의 ESS 시장인데 ESS 전망치는 현재도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산업 가속화 법안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 회복 가식성도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0% 수준에 머물렀던 한국 업체들의 유럽 공장 가동률은 법안 효과가 본격화되는 2028년에는 50%에서 8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미국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와 ESS 부문 출하 증가로 공장 가동률 개선이 예상된다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경우 ESS 부문 전지박과 해로박 판매량 확대가 맞물리며 내년에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간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에코프로비엠이 여전히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3.61% 오르면서 19만 9,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오늘 특히 강한 모습 이어지는데요. 12% 가까이 오르면서 4만 5,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의 전인석 대표이사가 당초 계획했던 2,500억 원 규모의 지분 매각 계획을 전격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전 대표가 지난 3월 24일 예고했던 블록딜 계획을 취소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거래계획 보고일 전 최종 종가를 기준으로 30%를 초과해 주가가 변동함에 따라 시장 상황이 변경됐다며 철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인석 대표는 이번 지분 매각은 적법한 세금 납부 절차였으며 계약 내용을 과대 포장하거나 부풀린 사실은 전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천당제약은 블록딜 취소 공시와 함께 오늘 오후 3시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S패스와 미국 공급 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 핵심 의구심에 대해 직접 소명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간 삼천당제약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오름폭이 축소된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1.23% 오르면서 65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백화점 사업부의 국내외 소비자 매출 확대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상여금 증가로 소비 여력이 확대되고 해외 관광객 매출도 크게 늘었다며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수비 둔화 우려가 있지만 올해 백화점 사업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분기엔 부진한 계열사 없이 신세계의 주요 사업부 실적이 모두 개선될 것이라며 백화점의 매출 성장률은 13%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도 백화점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신세계의 경우 높은 명품 비중과 주요 점포 리뉴얼 효과를 통해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 매출 비중 상승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30%가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현재 시간 신세계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가 오늘 계속해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은 6.56% 오른 32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동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이 이란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과 또 영구 종전을 위해 휴전 조건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면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의 향방을 가로지를 중요한 주간이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시장에 맞는 맞춤 전략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상승 출발을 하면서 이번 주에 대한 우려감, 주말 사이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극대노하면서 이란의 압박을 엄청 가한 상황이었잖아요. 최근에 3월 들어서 계속해서 그리고 3월 전쟁이 시작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월요일 날 시장이 다 폭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그래도 선방하면서 전쟁에 대한 이제 경험이 쌓였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경험이 좀 쌓이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심리들이 조금씩은 강해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종전이나 협상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축이 있겠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견조한 편이잖아요. 변동성은 좀 심하지만 어쨌든 지수가 5천 아래로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건 역시 반도체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한편에 든든하게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 축의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내일 발표가 됩니다. 과연 이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냐,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견조함이냐, 이 두의 파워가 이번 주에 충돌하게 되니까요. 이번 시장 또 4월, 5월 뒤로 갈수록 중요한 변곡점이 아마 이번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일단은 내일은 삼성전자 실적 좀 체크해봐야 할 것 같고, 오늘은 그러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가, 흐름을 좀 체크해 봐야겠죠. 중간 점검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과의 지금 현재 상황을 함께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많은 분들 날씨도 좋고 벚꽃놀이 많이 다니셨죠. 근데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극대노했습니다. 매우 화가 난 것 같은 그런 트루스 소셜을 또 올렸는데요.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지어 영어로 된 욕도 막 쓰면서 트루스 소셜을 올렸더라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평은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다, 뭔가 지금 벼랑에 몰려 있다라는 느낌도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썼는지 번역을 한 내용을 보면, 자, 화요일이 중요하다. 화요일이 만약에 이 협상 시한이 기존에 제시했던 협상 시한이 화요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도 내일. 이란에서 발전소의 날이자 교량의 날이 될 것이자 발전소 교량 이런 건 다 폭파하겠다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석기 시대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벌어질 것이고, 결국에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당장 열어라. 이 XX들아 이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두고 봐라. 이러면서 종교적으로도 이란을 굉장히 좀 자극하는 안락계 찬미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니까 주말에 또 이 주식 투자하시고 미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들은 와, 월요일 날 또 주식 엄청 빠지겠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다행히 일단은 저희가
이런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화요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또 나온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더 연장 기한을 줬대요. 이러면서 미국 동부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8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우리 수요일 오전 9시로 시한을 하루 더 연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요. 중립국들, 뭐 파키스탄, 이집트, 투르키예 이런 쪽에서 중재를 하면서 미국과 이란이 지금 종전 협상 한 45일 정도의 종전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언론 보도가 악시오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하루를 조금 더 연장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48시간 내에 뭔가 결과가 나야 한다. 아니면 타격을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은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뭔가 매우 급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 왜 그러냐? 지금 사면초가 여기 내부 외부 여기저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지금 뭐 국제 정치 뭐 학계나 아니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자, 지금 트럼프가 사면 초과의 지금 상황에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란 쪽에서 미국의 F-15 전투기가 격추됐죠. 여기에다가 이 구조 목적으로 보냈던 A-10기도 역시 지금 격추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군이 진짜 투입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조종사를 구출하는 상황에서 이란 내에서 어쨌든 교전이 좀 벌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전면적으로 지상군이 확대가 되면서 이란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쟁이 엄청 힘들어진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외교 안보 전략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미국 내 뭐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의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략도 부재했다. 뚜렷한 뭐 목표나 이런 것도 없이 충동적으로 전쟁을 한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이란을 너무나 과소평가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견. 물론 지금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미국도 이란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을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48시간 일시 휴전을 미국 측에서 이 조종사들, 이 전투기 조종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48시간은 잠시 휴전하자라는 식의 이란에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란이 이걸 그냥 거절해버렸답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략적으로 지금 미국은 뭐 트럼프는 이기고 있다라고 하지만 거의 뭐 전략적으로 미국이 이란에게 패배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강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이런 상황인데 내부에도 문제입니다. 미국 내부의 상황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내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전쟁에 대한 반발 시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지지율도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은 30%대 초반 약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뭐 20%대가 나오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지금 약간의 균열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거든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장성을 교체하고 이 외에도 많은 스타 장군들을 다 교체하는 7, 8명 교체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육군, 그것도 특히 육군 수뇌부를 교체했다라는 건 아마도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육군은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마 이것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장군들을 다 물갈이해라라는 식의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난주에는 또 폼 밴디, 이 미국의 법무부 장관도 갑자기 교체가 됐어요. 이야기가 안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 이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걸 잘 커버를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질책성 그런 인사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상무부 장관, 뭐 노동부 장관 줄줄이 지금 내각을 좀 개편하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행정부 내부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에 약간은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약간은 또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 갈등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오래되고 이란 압박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대폭 증액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근데 뭐 미국도 돈이 한없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국방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선
다른 돈들을 줄이고 국방비로 돈을 충당해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뭐 트럼프는 복지 예산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복지 예산 이런 것들을 삭감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남성층, 저소득층 백인 남성층 지지율이 흔들리거나 뭔가 반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서 뭐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뭐 정책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사면 초과에 빠졌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D-Day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9시가 됐는데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나오는 게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거나 대국민 연설을 하거나 공개적인 D-Day를 정했을 때 시간을 잘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자, 미국이 이란을 처음으로 공습했을 때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우리나라 새벽 6시에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이 지나고 나서 아시아 시장이 열리고 유럽 시장이 열리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열리죠. 가장 이 전쟁 이 증시의 영향을 늦게 받는 순서로 아마 그 공습 날짜를 정했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 전쟁 곧 끝난다, 협상되고 있다, 성공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시간으로 밤에 합니다. 10시나 11시,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에 대국민 연설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했습니다. 오전 10시면 우리 아시아 시장, 일본이나 우리는 시장이 시작된 후고 중국 시장이 또 열리기 직전 그런 타이밍에 또 안 좋은 이야기는 이렇게 골라서 하거든요. 자, 이번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9시에 할 겁니다. 이게 일단 그 전의 상황을 보면 별로 또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뭐 이번엔 어떨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매우 내외적으로 평가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거나 휴전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먹힐까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미국 중간 선거는 이제 거의 민주당이 승리한다라는 식의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봐야는 하겠지만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트럼프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던 친환경이나 ESS, 배터리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이제는 지금 뭐 당장 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한번 쳐다는 봐야 하지 않을까, 염두에 둬야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번 주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D-Day를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7일 저녁까지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전역의 발전소와 주요 기반 시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도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미친놈들아,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비속어까지 사용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이는 단순 군사 대응을 넘어 이란의 전력망과 교량 등 핵심 인프라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이란 국민은 오히려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군 조종사 구조작전 직후 나온 이번 발언은 전쟁의 성격이 군사 충돌에서 국가 기능 마비 단계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똑똑하다면 합의할 것이라며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선정을 해주셨을지 손창현 팀장님의 선택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막 흔들리고 지금 전쟁 중인데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업종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2차 전지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자, 2차 전지의 추세 이번에는 이 양치기 소년 아니고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차 전지 맨날 올랐다 떨어졌다 이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동 전쟁의 이슈로 네. 가장 좀 부각이 받아지고 있는 사업 자체가 에너지 안보 쪽, 대체 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네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ESS향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대체되고 있는 게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대체 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다변화가 된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풍력, 태양광, 원전, 뭐 ESS 뭐 이런 쪽에 대한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ESS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2차 전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비중이 예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매출 구성의 한 5% 남짓 이 ESS 향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작았는데 이제는 이게 이 비율 자체가 한 3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이제 배터리, 흔히 말하는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매출을 ESS향 관련된 매출로 전환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ESS향 관련된 매출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뜻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판매도 늘어날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장의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유럽 판매 13개월 만에 지금 이제 회복으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이제 현기차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본격화되고 있다. 뭐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라고 보면 이 중동발에 대한 악재가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 의회가 ESS랑 관련된 차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는 ESS를 이제 중국산 ESS를 보안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법으로 배제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국내 쪽에 대한 ESS 관련된 장비나 ESS를 만드는 배터리 셀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 점에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뭐 이어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배터리에 대한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성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전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너지 대체 에너지가 부각을 받고 있고 여기에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전기차를 다시 또 수요들이 늘어날 가능성,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리튬도 함께 올라가는 가격,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난주, 이번 주 종목들 분위기가 좋아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종목 LNF를 좀 봐야 될 필요가 LNF, 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양 신규 모델에 대한 판매가 호전이 된다라고 하면 동사에 대한 판매도 계속 뭐 이 배터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재 쪽에서는 LNF가 가장 빠르게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탑픽 종목이다라고 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뭐 예전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이제 동박
배터리 동박을 만드는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가속기용 회로박을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AI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됐죠. 그런 점에서도 이 배터리에 대한 동박과 AI 관련된 회로박이 콜라보가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보면 올해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LNF 뭐 두 종목 오늘 다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자, 그러면 뭐 시장에서는 LNF를 탑픽으로 보면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손창현 팀장님이 꼽으신 탑픽이 궁금해요. 어떤 종목 2차전지 배터리 쪽에서 보세요? 이제 소재 쪽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네. 이제 배터리 셀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한 종목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3사 중에 뭐 볼까요? 삼성 SDI를 삼성 SDI. 보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이제 1분기가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진의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북미 ESS향 관련된 매출이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 특히나 동사는 이제 ESS 관련된 배터리 중에 각형, 원통형, 그리고 SBB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밸류체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ESS 관련된 부분에서 레퍼런스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이제 LFP에 대한 배터리도 양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 마지막은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그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도 본격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탑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상당히 좀 많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긴 했지만 하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수혜를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더불어서 본업에 대한 배터리 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좋아지면 다서 이제 로봇까지 연계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45만 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한 45만 원 내외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앞선 고점이 이제 47만 3,500원입니다. 여기는 돌파를 해서 한 50만 원 이상, 53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42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배터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반사수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그 안에서 삼성 SDI 어느새 또 지난주에는 뭐 30만 원 후반대였는데 4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목표 주가 50만 원 넘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찾아봤고요. 자, 다음 손창현 팀장의 선택 두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뭘로 주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석유화학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석유화학주는 요거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개인 투자자 시청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금 전쟁이 난 상황이니까 석유화학 산업의 뭐 원재료나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부담이지 않냐라고 하는 쪽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조금 이제 구조조정도 거치면서 좀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분명히 이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란의 석유 시설이 지금 부분적으로 파괴됐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 이후나 지금 만약에 휴전을 한다라고 해도 예전만큼 예전에 이제 유가 60불 시대를 가기에는 조금 시간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유가가 계속 높아지는 단계에서 수익을 계속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러한 정유 시설을 또 추가적으로 폭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 폭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석유화학 관련된 인프라는 조금 수급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서 기존의 수급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동 6개국이 관계 대사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원유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여러 가지 고도화 설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진류라든지
그리고 항공유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만약에 이제 중동산 원유가 제대로 수급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미국이라든지 러시아산 석유로 변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시설 자체도 변화를 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 쪽으로 중동 입장에서는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중동 관련된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원유를 함부로 그렇게 쉽게 끊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호주의 25%의 석유 화학을 우리나라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항공유는 우리나라 수입산이 68% 정도로 비중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석유화학을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산업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죠? 전쟁 전에는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너무 어렵다고 구조조정해야 한다. 지금 막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또 오히려 전쟁의 수혜를 볼 수 있을 업종으로 선택이 됐어요. 자, 그럼 종목들 체크해 볼까요? 몇 개? 네, 첫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 동사는 이제 중국의 감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나프타 관련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 거기에 있어서의 감산까지 연계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관련된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동사는 이제 대산 공장을 이제 분할을 하면서 HD 현대와 합병을 하고서 통합을 하는 부분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쉐어를 할 수 있는 제품만 이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GS인데, GS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안정적인 그런 실적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GS 칼텍스가 있고요. 거기에 무역을 담당으로 하고 있는 GS 글로벌, GS 리테일 이런 회사들이 나름 실적들이 괜찮기 때문에 GS 칼텍스에 대한 것만 시장에서는 좀 부각을 받고 있지만 다른 관계 자회사도 실적이 나름 좋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GS 칼텍스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다고 하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석유화학 GS와 롯데케미칼 한 종목씩 좀 체크해봤고요. 그러면 손차현 팀장님이 생각하는 석유화학 산업 쪽에 탑픽 종목은 뭘로 고르셨어요? 역시 이제 정유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1순위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OE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이제 정유 설비 자체가 사우디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우디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90% 이상이다. 라는 점에서 이 전쟁으로 인한 악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울산에서 샤인 공장이라고 하는 공장을 이 사우디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들여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비용 때문에 그동안에는 실적이 좀 들락날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게 이제 6월에 완공이 되거든요. 6월이 완공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정유 사업 중심에서 석유화학 제품으로 제품이 다변화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원유를 직접적으로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세계 최초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직접적인 부분으로 공장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그동안에 좀 부진했지만 실적에 대한 안정세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이제 11만 6천 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서는 이제 분할적으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4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쪽의 사업도 포트폴리오도 이제 새로운 사업을 늘리고 있는 S-오일 가격을 한번 제시를 해드렸어요.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14만 원까지 목표 주가 눈높이 잡아보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창현 팀장과 함께 돈 되는 섹터 찾아보고 종목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팀장님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쟁 국면에서도 자금은 반대로 움직였다. 자산 30억 원 이상 고액 투자자들은 원전 방산주를 대거 매도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특히 삼성전자 매수 쏠림이 두드러졌다. 3월 순매수일 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삼성전자만 1,143억 원, 우선주 포함 시 1,300억 원 이상이 유입됐고 매수 규모는 2위 대비 3.5배까지 벌어졌다. 전쟁 이전 대비 반도체 비중이 더 확대된 흐름이었다. 투자 방식도 공격적으로 변했다. 코덱스 레버리지가 순매수 3위에 오르며 레버리지 활용이 늘었고 코스닥 액티브 ETF까지 매수 상위권에 진입했다. 단순 방어가 아니라 방향성 베팅이 강화된 구조였다. 반면 매도는 명확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전쟁 수혜 업종에서 차익 실현이 집중됐다. 고유가, 지정학, 리스크 상승 구간에서 이미 오른 종목을 정리하고 반도체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전략이 확인됐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엔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1%대 상승세를 기록하는데 코스닥은 1.5%나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낙폭이 오히려 코스닥은 깊어지고 있고 코스피는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현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도로 나오는데 지금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조금은 심상치 않거든요. 최근에 한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좀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에 아까 뭐 악시오스의 보도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일본이 좀 나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네요. 지금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의회에서 뭐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이란과 미국과 각각 정상회담을 조율을 일본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정상회담을 조율을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좀 체크는 해봐야 하겠지만 과거에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이란과의 또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 중재를 했던 일본의 아베 전 총리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카시 총리가 또 중간에서 이란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각각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조금의 변동성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유가를 보면은 이 WTI 선물이 조금 하락으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뭐 큰 폭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래도 $110 위인 상황인데 뭐 추이는 계속 뉴스 팔로우를 보면서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옷장 종목 레이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역시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해드리고 있는 종목 수익률 현황을 한번 봐야겠죠. 간만에 또 오늘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여전히 상승 불을 켜고 있고 시장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 지금 다른 종목들도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뭐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예. 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죠. 한 달이 네. 넘었는데 이제 이란 전쟁은 이제 4월 말 안에는 이제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우리는 전쟁을 얘기하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전쟁이 아니고 이제 그 작전이거든요. 왜 전쟁과 작전이 다르냐? 엄청나게 돈을 퍼부어서 이제 폭격을 하고 있는데 왜 전쟁이 아니냐?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텐데 미국의 헌법에서 외국에다가 이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 있지 않고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 그럼 만약에 이번에 이란 전쟁이 그 형식에 맞추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승인해다오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김새는 안 보이죠. 그쵸. 근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대신에 대통령이 재량을 할 수 있는 게 60일 정도는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 날 뭐 현지 시간으로 하루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적어도 60일이면 4월 말까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지금의 이제 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월 말 안에는 이제 다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백악관에서 누차 전쟁 언제 끝나냐니까 뭐 그거 맞춰서 끝난다고 했는데 맞추는 정확한 시점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쟁의 선포권에 대한 의회에 있다는 것을 피하려는 어떤 의도로 풀이된다면 그 백악관에서 말한 이제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이 맞습니다. 4월 말 안에 끝날 것이다 보면 되겠고 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사자 당이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은 것도 당연한 거지만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결국은 내부 상황이 수습하기 위해서 전쟁을 좀 마무리하고 원유를
계속 팔아야죠. 원유를 갖다 팔면서 네. 결국은 이란은 아마 궁극적으로는 통행세를 받으려는 톨게이트처럼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뭐 배럴당 얼마씩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너무나도 많이 받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국가들이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톨게이트 비용처럼 통행세로 징수할 걸 여겨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럼 결국은 종전이 되고 톨게이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톨게이트 징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로 논의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쟁의 미국은 작전이라고 부르는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뉴스 팔로우업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바로 종목 이야기로 또 넘어가 봐야겠죠. 저희가 아까 5가지 종목 중에 첫 번째로 좀 확인해 볼 종목부터 먼저 공개를 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실적이 너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은 이미 많이들 하고 있고 내일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그렇죠.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확인하는 포문을 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내일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게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예. 삼성전자 실적이나 SK 실적이나 이제 200조고 올해 연간 이익이 200조 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넘겨지는 것과 실제로 재무제표에 찍힌 건 다른 차원이기 그쵸, 때문에 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아마도 장 시작 전에 이제 9시 KRX 시작 전에 발표할 걸 여겨지는데 그때 이제 그 로이터가 외국계 증권사 취업했을 때 전체적인 평균이 41조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네. 41조. 작년은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 43조였기 때문에 그렇죠. 한 분기에 41조 벌어들인 건 대단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우리나라 증권사를 본다면은 그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주말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51조를 갖다가 예. 1분기에 51조를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작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벌어들인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 오른 것도 내일 하루 다가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오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저는 50조가 넘을 거라고 여기 됩니다.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 50조 넘게 영업이익을 발표했을 때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부문별로 모바일 사업은 얼마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50조가 넘는다면 50조가 넘었을 때 어디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올 것이냐? 당연히 반도체죠. 그렇죠. 그렇다면 반도체에서도 HBM은 사실은 영향이 미미하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 스스로 발표하기로는 이제 엔비디아에다 HBM4를 최초 납품했다 하는데 네. 문제는 무엇이냐? 물량이 적어요. 삼성전자가 그쵸. 그 반도체 D램에서 XYG 이게 미세화 공정이죠. 그다음에 1A로 갔다가 1B를 건너뛰고 1C로 갔습니다. 1B로 가려고 했더니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그 바로 이제 1C로 갔는데 괜찮았다라는 건 자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데 어쨌건 1C로 넘어갔는데 1C에서도 1C에 해당한 물량이 전체 반도체 웨이퍼에서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은 상징적 효과이지 내일 발표하는 것에 50조 에서 나왔을지라도 사실 HBM이 기여한 바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좀 길게 드리냐? 네네. 그렇다면 50조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범용 D램에서 나온 것이다. 그쵸. 범용 반도체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50조가 나온다면 같이 범용 반도체를 찍어내는 것도 꽤 비중이 큰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1Q에 이제 1분기에 하이닉스 역시 이제 영업이익을 꽤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내일 발표하는 순간 삼성전자 올라갈 것이고 하이닉스도 더불어서 똑같은 맥락의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이제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내일 실적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이 나오면 SK하이닉스도 자연스럽게 같은 맥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근데 대표님은 사실 늘 말씀해 주시지만 SK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번 PER이라든지 예. 밸류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저희가 동일하게 봐도 될까요? 예. 밸류상으로 보면 이제 SK하이닉스 더 좋죠. 근데 이제 요 차트를 제가 가져온 차트를 네. 왜 가져왔냐면 이게 블룸버그가 지난주 발표한 이제 차트인데 맨 아랫줄이 SK하이닉스의 PER입니다. 그 여러 가지 주요 반도체 기업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제일 저평가되고 있죠. 네, 그쵸. 비극이죠. 네. 지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년진인데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년진 얘를 왜 다시 꾸집어냈냐? 뭘 말씀드렸냐면 위에 이제 그 붉은색 줄이 보이시는데 붉은색 줄이 삼성전자 PER입니다. 지난 거. 예, 그죠? 삼성전자 PER인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PER이 상당히 격차가 있었죠. 네네. PER 밴드 상당히 격차가 있다가 작년을 넘어서면서 하반기 넘어서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PER이 간격이 좁혀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좁아지고 있네요. 예, 그 말은 무엇이냐? 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갖다 겪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 PER 관점에서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나마 좀 덜 받았다. 이거를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PR을 보다 높이 평가받았는데 높이 평가받지 않고 낮게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삼성전자 갖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신에 한국의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외국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네. 외국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왜 SK하이닉스랑 그 간격이 접혀지고 있냐? H뱅 경쟁력이 블룸버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H뱅 경쟁력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뒤졌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네네. 같은 기사는 아니지만 그 다른 기사에 블룸버그가 무엇을 지적을 했냐? 왜 SK하이닉스는 ADR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난주 25일 공시에서 네네네. 공시 전에 공격화 얘기했죠. 근데 왜 삼성전자는 2등 기업도 ADR을 하겠다는데 삼성전자 왜 ADR을 왜 안 하느냐? ADR을 하는 순간 SK하이닉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시 해소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MTS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거래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그렇죠.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은 스마트폰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거래할 수가 못 없어요. 사죠. 예, 오직 기관 투자가들이나 ETF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거든요. 한 단계 걷는 것과 바로 투자는 다르기 때문에. 근데 SK하이닉스가 ADR에 성공한다면 바로 미국 투자가들도 SK하이닉스를 바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삼성전자 ADR을 시도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PER 밴드가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중요한 이슈 중에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2020년대 이후로 외국인 지분율이 최저입니다. 지금. 많이 예, 낮아졌더라고요. 다각도로 분석을 했고 저도 다각도로 분석을 했는데 분석하다 찾아낸 게 바로 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PER로 사실은 더 높이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이 줄어든 것이 이 차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반도체 종목 중에서 모든 반도체 종목을 다 사면 좋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산다면 예전엔 삼성전자였지만 지금은 SK하이닉스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굳이 왜 저희가 SK하이닉스를 갖다 배제하고 삼성전자 사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리고 내일 또 영업이익 50조 넘기까지 여겨집니다. 그는 레가시 반도체 디램이 너무나 평가가 좋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지난달에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말 했죠. 네네. 지금 현재 HBM보다 레가시 디램이 영업이 더 좋게 나오고 있다. 고민이다 얘기했어요. 이게 그냥 빈소리가 아닙니다. 그걸 내일 아마 삼성전자 그대로 입증해 줄 텐데 네. 그렇다면 동일하게 레가시 그 반도체도 있고 HBM 경쟁이 네. 더 우월한 SK하이닉스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PER도 훨씬 낫고요.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SK하이닉스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봤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보고 또 다음 주에 한번 더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종목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